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한 주의 시작을 알렸던 월요일 시장, 국내 증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거래 대금도 상당하게 몰렸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8조 원 넘는 거래 대금이 몰렸습니다. 따라서 어제 시장 어떠한 종목들 쪽으로 거래 대금이 집중이 됐을지 거래 대금 탑5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거래 대금 탑5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과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반도체 투톱을 일제히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도 남아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0.83%가량 올라주면서 72,600원을 터치한 가운데 SK하이닉스 쪽에서는 1%대 약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1.13% 하락한 13만 1,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보시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쪽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포스코퓨처엠이고요. 포스코퓨처엠이 어제 10%대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포스코홀딩스도 0.21%,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0.81%의 소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을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훑어드리긴 했지만 이 안에서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포스코퓨처엠 34만 8천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21% 오른 47만 5천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제는 이 미국에서의 IRA 소식과 관련해서 전기차 종목들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분위기였는데요. 미국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 FEOC에 대해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쳐질 영향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더욱더 높아지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이 지분율 제한 범위가 공개가 되면서 시장은 이를 악재로만 해석하기보다는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 및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최악은 면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제한이 생기긴 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 중국 기업들과의 합작을 인정을 해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FEOC가 중국 기업들과의 합작을 일부 인정한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략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된 건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업체들과의 합작법인 지분 조정을 위한 단기 자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에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 쪽으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또 이미 국내 배터리 업계는 리튬과 흑연, 망간, 코발트 등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광물일수록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시도를 그 전부터 발빠르게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는 장치로 작용이 됐고요. 앞으로도 이 미국 IRA가 중국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의 이 지분율 조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장기적으로 해소를 하고 이 향후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 자체를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기회에 중국 합작은 합작이고 중국의 의존도 자체를 극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과 풀이도 제시가 되면서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는 오히려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미국에서 25% 이상 중국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도 제한을 두는 움직임이었지만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 대금이 10조 원 이상 포착이 됐기 때문에 거래 대금 탑5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 거래 대금이 무겁게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어제 15%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5.36% 오른 32만 3천 원을 터치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7%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7.87% 하락한 66만 7천 원을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난 것은 에코프로 BM이 호재를 들고 왔고,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에 있는 자금이 이쪽 에코프로 BM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에코프로는 7%대 약세를 기록한 반면에 에코프로 BM은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한 겁니다. 우선 에코프로 BM은 이번에 긍정적인 재료를 한 가지 들고 왔죠.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양상이었는데요.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는 배터리 양극 소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 전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계약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5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5년 동안에 총 44조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엇갈린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플랜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 NH투자증권에서는 경쟁사들 대비 중장기 실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파악하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반면에 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는데요. 이번 공급 계약이 에코프로 BM의 기존 생산 능력 목표치에 포함된 물량인 만큼 캐파와 실적을 상향 조정할 요인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발언도 제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중장기 공급 계약으로 내년부터 삼성 SDI향 매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5년 동안에 총 계약 금액 44조 원 가까이가 이미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삼성 SDI향 매출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에코프로 BM의 추가 증설을 고려한 2027년 설비 능력은 71만 톤으로 이를 감안한 2024년부터 2028년의 합산 매출은 100조 원이라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SK와 기존 공급 계약을 제외할 경우 향후 50조 원의 공급 계약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건으로 인한 실적 추정치 상향은 없다라는 평가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권업계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들고 온 이 삼성 SDI 공급 계약이라는 호재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약간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보시면서 그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보시면 위메이드, LNF,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종목,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위메이드가 어제 14%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4.52% 상승한 68,600원을 터치하면서 어제 그야말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줬는데요. 이렇게 위메이드가 강세를 나타낸 것은 우선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 4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 4만 2천 달러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개선시켰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코인도 있죠. 이 위믹스도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시켰습니다. 이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난 2월 말 이후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위믹스의 중동사업 확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믹스 코인의 상승세도 지속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관련 종목인 위메이드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풀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MMORPG 게임인 나이트크로우가 구글 플레이 선정 올해를 빛낸 수상작 2023 2관왕에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본업인 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까지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위메이드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 있는 종목인데 바로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24% 넘게 급등해줬고요. 24.59% 상승한 11,3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갤럭시와 그룹주들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 중심엔 STO와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선 STO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STO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어제는 24%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이 토큰 증권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했는데요. 실물 자산의 장점과 가상 자산의 유동성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최선호주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꼽기도 했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이 토큰 증권 발행인 STO를 준비 중인 데다가 핵심 지식재산권을 이미 대거로 확보한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이미 갤럭시와 토큰을 출시해서 빗썸과 고팍스 등 5곳에서 상장 및 유통 중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이 토큰 보관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도 서비스 중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쪽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이 갤럭시와 그룹주들 눈여겨보신 분들이라면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수급 특징 그리고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로 시장을 시작하면 좋을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전일장 월요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특징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작을 함께 할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제 FEOC죠. IRA의 태국 항목이다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규정이 발표가 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 자체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보니까 여기에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맞출 수 있는 업체들은 수혜를 보는 관점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엠에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어제가 시세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업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양극재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갔던 요소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음극재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장점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요. 주가의 정당성이 조금 약하다는 점입니다. 주가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도 주가가 적절하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너무 미래의 실적을 현재로 좀 땡겨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 정당성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약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규모 수주를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주가 상승에 있어서도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가 상승의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을 해봤습니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포스코 퓨처엠을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눈에 띄는 또 주가를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입니다. 네, 상승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BL팜텍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KG케미칼, 다날과 하나시스템, 광동제약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광동제약, 잠시 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BL팜텍 바로 밑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요소수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본장에서도 8%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했다는 소식과 함께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어제 급등 마감을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요소수 관련된 종목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보여줬었는데 본장에 이어서 KG케미칼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역시나 대장주의 역할을 해냈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2021년 당시에 요소수 사태가 있었을 때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조사에 따르면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70%대에서 90%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요소수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KG케미칼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편 다날이 그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5%대의 강세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다날은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부각을 받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끝으로 하나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 제작한 소형 SAR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라는 이슈가 들어오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3%대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BL팜텍과 광동제약 살펴보시죠. 네, 그 배경은 BL팜텍의 자회사인 BL헬스케어를 광동제약에 매각을 한다는 공시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BL헬스케어의 보통주 58%가량을 이제 광동제약이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규모가 3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기존의 식품들과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따라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로 이어질지 앞으로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L팜텍은 9.96%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618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광동제약 역시 3%대 상승하며 7,000원대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 마감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에이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STX와 국제약품, IT센과 수젠텍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온 종목들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국제약품과 수젠텍이라는 두 가지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어제 오후장에 급격스러운 시세 변동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마이스코 플라스마 폐렴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는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특별한 이슈가 없었음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IT센 같은 경우에는 전환 청구권 공시 내용이 나오면서 3%대 약세 마감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53%의 약세로 5,1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PB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살펴볼까요? 네, KG케미칼입니다. 지금 앞에 BL팜텍, 광동제약 같은 종목들도 시간에서 시세가 많이 나긴 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이제 1,000원짜리 아래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KG케미칼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이게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 제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죠. 요소수 통관을 막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관련한 2021년이었죠. 있었던 요소수 대란 사태처럼 요소수 공급난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상승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과 다르게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전에는 요소수 대란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관련됐던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세가 그 정도까지는 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이겁니다. 전에는 이제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이제 대응하는 것이 조금 추이를 보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좀 바로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의사를 밝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생각보다 크게 확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는 2021년 요소수 공급난을 이제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로는 KG케미컬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요소수 대란의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어제 본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요소수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KG케미컬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시세를 보여줄지 저희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소폭 조정을 받으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다소 아쉬운 상승률로 거래를 마친 국내 증시였는데 오늘은 또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게 될지 또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투!